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못 배운 티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혈압약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말버릇 약은 자꾸 빼먹고 삽니다. 병원 접수 창구 앞에서 직원에게 버럭 소리치는 어르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옆에 며느리와 손주가 서 있습니다. 손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아버지 얼굴만 계속 쳐다봅니다. 동네 식당에서 밥은 맛있게 드시고 나서 알바 학생에게 큰 소리로 훈수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다 들리게 말합니다. 이래서 요즘 애들은 안 된다. 카톡 단체방에서도 그렇습니다. 조용히 지내던 친구 하나가 용기 내서 다른 의견을 내면 어김없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소리 하려면 나가서 하라고. 우리 세대가 특히 그렇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보다 태도와 말투에서 더 많은 점수를 잃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앞으로 10년은 덜 싸우고 덜 민망하게 지낼 7가지 습관이 머릿속에 정리되실 겁니다. 오늘의 비유는 이것입니다. 학벌은 겉옷이고 말투와 태도는 마음의 속옷입니다. 겉옷은 화려한데 속옷이 지저분하면 언젠가는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학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옷차림을 다림질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두셔도 좋습니다. 알람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생각나실 때 조용히 다시 찾아와 주셔도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 나이에 못 배운 티가 가장 먼저 새어나오는 자리가 어디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맨 끝에서는 장례식장에서 들은 한 어르신에 대한 2가지 평가를 나누겠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참 점잖으신 분이었지라고 하시고 다른 쪽에서는 말 때문에 상처도 참 많았지라고 하시던 그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누구를 대할 때 딱 한 가지라도 달라지는 점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나이 들어 못 배운 티가 새어나오는 자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장.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못 배운 티입니다. 우리 세대가 특히 이 말을 조금 아프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학력보다 태도가 더 크게 보이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못 배운 티라는 말이 조금 거칠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나누고 싶습니다. 못 배운 티는 학교를 못 나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학력이 낮으면 어쩌나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보니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학교 이름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었습니다. 못 배운 티는 이런 모습에서 새어나옵니다. 약한 사람에게만 세게 굴고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남을 막대하는 태도, 자기 실수는 농담으로 넘기고 남 실수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태도, 미안합니다 라는 한마디를 아끼다가 관계 전체를 잃어버리는 태도, 우리가 자주 가는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유독 잘 드러납니다. 첫째, 병원이나 관공서 같은 곳입니다. 순서를 기다리다가 조금만 늦어지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 몇 살인 줄 아느냐? 내가 여기 몇 번을 왔는 줄 아느냐? 우리 세대가 특히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저도 속으로는 비슷한 말을 몇 번이나 삼킨 기억이 있습니다. 둘째,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입니다. 음식이 늦게 나오면 사람을 나무라는 대신 상황을 나무라면 되는데 잘 안 됩니다. 물 한 잔에 그 집에 인격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화를 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알면서 그렇습니다. 좋게 말하면 해결될 일을 굳이 날 세워 말합니다. 셋째, 집 아닙니다.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집에서는 말에 필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배운 티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서
내 품격을 가장 많이 흘리고 있을까? 오늘은 7가지 특징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점검해 보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여기 나오는 습관 몇 가지를 아주 열심히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저 자신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나눌 7가지 특징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건 내 이야기다. 아, 이건 내 옆사람 이야기다. 조용히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을 이끌어갈 한 문장부터 먼저 함께 붙잡아 보겠습니다. 오늘을 이끌 한 문장. 품격은 말투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한 문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의 품격은 말투와 태도에서 먼저 드러난다. 조금 길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머리에 쌓아둔 지식이 아니라 입과 손발로 나가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배움이다. 이 말은 결국 학력 자랑보다 태도 점검이 먼저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못 배운 티는 머리보다 입에서 먼저 난다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비유를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학벌은 겉옷입니다. 그럴듯한 양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투와 태도는 속옷입니다. 보이진 않다가도 어느 날 문득 다 드러납니다. 겉옷은 비싸 보이는데 속옷이 빨래도 안 된 채 늘어져 있으면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느낍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겉옷은 수수해도 속옷이 깨끗하고 단정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에게서 편안한 향기가 납니다.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며 살아왔습니다.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집 한 채 마련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배운 티를 내야 겨우 살아남을 것 같았습니다. 나도 이 정도는 안다. 나도 이만큼은 해왔다. 이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많이 하느냐보다 누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느냐가 더 큰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세대가 특히 이 변화를 잘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르면서 안다 하는 어른, 알면서도 배려하지 않는 어른, 조금 마음이 쓰리지만 이 말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안합니다와 고맙습니다가 입에서 줄어드는 사람은 결국 못 배운 티가 난다. 이 한 문장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노후를 바꿔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사례로 나누면서 7가지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에서부터 고쳐보고 싶으신가요? 마음속으로 하나를 먼저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의 실제 이야기들, 못 배운 티가 드러나는 7가지 습관. 이제 본격적으로 7가지 특징을 사례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첫째, 약한 사람에게만 세게 대하는 습관입니다. 한 동네 병원 이야기입니다. 접수 창구에서 젊은 직원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실수 하나였습니다. 보험 처리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래서 요즘 애들을 못 믿겠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내가 나이만 젊었어도 이런 데서 일 안 한다. 옆에서 보던 손주가 살짝 할아버지 소매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만하자고. 하지만 이미 말은 화살이 되어 날아가 버렸습니다. 진짜 배운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못 배운 티는 대부분 이 자리에서 먼저 나옵니다. 둘째, 자기 실수는 농담으로 넘기고 남의 실수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습관입니다. 가족 모임 자리였습니다. 한 아버지가 술자리에서 이러셨습니다.
본인이 예전에 큰 실수를 한 이야기를 꺼내며 그때는 다 그런 거다. 젊어서 한 번쯤은 다 그런다.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아들의 작은 실수가 나왔습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느냐고. 그건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거라고. 10년 전 일까지 끄집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눈치를 보느라 숟가락만 만졌습니다. 못 배운 티는 나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가혹할 때 가장 진하게 드러납니다. 셋째, 줄과 순서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지하철 계단에서 천천히 걸어 올라가시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영무원에게 화를 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멀리 있어서 불편하다고. 내 나이에 이 정도 배려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줄을 서 있는 사람들 눈에는 이 장면이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나이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모습. 넷째,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아끼는 습관입니다. 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딸에게 말이 조금 심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와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이 입 밖으로 나갔습니다. 딸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늘 그래.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잖아. 그날 밤 어머니는 뒤늦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막았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권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또 하루를 넘기고 한 달을 넘기고 몇 해를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쌓인 말들이 나중에는 큰 골이 됩니다. 다섯째, 자랑과 비교가 몸에 밴 습관입니다. 모임만 가면 내 자식 이야기, 내 집 이야기, 내가 아는 사람 이야기로 대화를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나도 예전에 다 해봤다. 그건 별것도 아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자꾸 마음이 작아집니다. 여섯째, 듣지 않고 훈계만 하는 습관입니다. 아들이 힘들게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사실은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다고. 이때 많은 아버지들이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지금 아이가 원하는 건 조건을 비교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구나, 수고 많았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본능처럼 훈계로 들어갑니다. 일곱째, 새로 배우려 하지 않고 세상 변화를 무조건 나무라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 쓰는 손주를 보며 맨날 그것만 본다고 혼내면서 정작 본인은 주식이나 가십 영상만 계속 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나이 들어서 뭘 하냐며 먼저 손사래를 칩니다. 이것도 일종의 못 배운 티입니다. 더 배우려는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7가지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마음이 찔리셨나요? 혹시 옆 사람 얼굴이 먼저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잠깐 그 얼굴을 내려놓고 내 얼굴부터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적어도 서너 가지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 세대 전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 7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장례식장 이야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 이 한 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제는 배운 티보다 안 배운 티를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더 많이 배우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좋은 말을
실제로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압니다.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 미안합니다와 고맙습니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 남의 실수에 너무 가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안 하는 버릇입니다. 이 버릇이 쌓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말이야. 배운 건 많은데 마음은 좁으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 옷차림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젊을 때는 겉옷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학력, 명함, 직함, 집 평수. 이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속옷이 더 중요해진 나이입니다. 집 안에서의 말투,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눈빛, 아이와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를 설명합니다. 장례식장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한 어르신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조문을 오셨습니다. 조용히 국화를 놓고 나가면서 사람들이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참 점잖으신 분이었지. 말 한번 험하게 하는 걸 내가 거의 못 봤다. 남 흉 보는 것도 못 봤다. 다른 쪽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정은 많으신 분이었는데 말 때문에 상처도 참 많이 받았지. 성격이 급해서 한 번씩 쏘아붙일 때가 많았잖아. 무슨 차이였을까요? 알고 있는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일상에서 말과 태도를 어떻게 관리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결국 이 7가지 습관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지금부터라도 마음 옷차림을 한 번씩 정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폰 배터리보다 마음 배터리 잔량부터 먼저 보자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짜증과 비난으로 방전된 마음이 아니라 배려와 여유로 조금은 채워진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자는 제안입니다. 결국 이 한 줄은 우리 세대의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아주 작은 한 걸음을 함께 정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댓글로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김에 딱 이것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에 한 번은 약한 사람에게 일부러 더 부드럽게 말하기. 택배기사님, 마트, 계산 직원, 병원 접수 직원처럼 우리가 조금만 세게 굴어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일부러 더 따뜻하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한마디.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마디를 오늘 한 번만 실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오늘 밤 자기 전 하루 동안 했던 말 중에 조금만 덜 세게 말할 수 있었던 말을 한 줄 떠올려보기.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한 톤만 낮춰보자. 다음에는 그 말 앞에 먼저 고마워 라는 말을 붙여보자. 셋째, 가장 많이 서운했던 사람을 떠올리며 원망 한 가지보다 그래도 고마웠던 일 한 가지를 먼저 떠올려보기.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짧은 메시지라도 한 줄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어색하면 요즘 잘 지내냐는 안부만이라도 괜찮습니다. 넷째,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중에서 나에게 가장 많이 보이는 습관 하나를 고르시고 그 습관 이름을 종이에 적어보기. 예를 들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에게 세게 대하는 버릇이 있다. 나는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아끼는 버릇이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여러분은 요즘 스스로에게 가장 부끄러운 습관이 무엇이신가요? 또 가장 먼저 고치고 싶은 습관은 무엇이신가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살짝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글로 적어보는 순간
그 습관은 이미 절반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생각나실 때 조용히 다시 찾아와 주셔도 됩니다. 저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며 못 배운 티를 조금씩 지우고 품격이라는 마음 옷차림을 조금씩 가다듬어 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은 조금 덜 후회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